작년에 전 세계에서 새로 발주된 배,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가져갔는지 아세요? 중국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이 가져간 물량이 전체의 63%예요. 10척 중 6척 넘게 중국으로 갔다는 뜻이죠. 반면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가져간 물량은 21%, 3배 가까운 차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한국 조선업 끝났구나 싶으실 거예요. 뉴스에서도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이 배를 싹쓸이한다. 한국은 밀려난다. 그런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중국이 만든 배들, 그 배를 움직이는 심장은 어디서 왔을까요? 정답은 한국입니다. 그것도 그냥 조금이 아니에요. 중국이 수입하는 선박 엔진의 70%가 한국산이란 말이에요. 배는 중국이 3배 가까이 더 많이 만드는데 그 배를 뛰게 만드는 엔진은 한국 회사한테 주문서를 넣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숫자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중국의 대한 선박 엔진 수입액 2022년엔 3억 달러가 안 됐어요. 그런데 2024년엔 7억 8천만 달러를 찍었습니다. 3년도 안 돼서 2.7배가 뛴 거예요. 중국이 배를 더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역설적으로 한국 엔진회사 문 앞의 줄이 더 길어지는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가 파헤칠 질문은 이겁니다. 조선업 자체는 중국한테 밀리고 있다는데 왜 정작 그 안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건 한국 기업들일까요? 그리고 이 구도 앞으로도 계속 갈까요? 아니면 언젠가 깨질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짚고 갈게요. 배를 만든다고 하면 다들 거대한 철판을 용접해서 선체를 짜는 장면을 떠올리실 텐데 사실 그건 몸통을 만드는 일에 가깝습니다. 몸통은 누가 얼마나 싸고 빠르게 찍어내느냐의 싸움이에요. 여기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인건비도 싸고 노크도 많고 정부 보조금까지 쏟아부으니까요. 근데 엔진은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으로 치면 심장이거든요. 몸이 아무리 커도 심장이 부실하면 못 뛰잖아요. 특히 요즘 배에 들어가는 대형 저속 엔진, 그러니까 원형을 오가는 컨테이너선이나 LNG선에 들어가는 엔진은 아무나 못 만들어요.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엔진의 원천 기술, 그러니까 설계도에 뿌리를 쥐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딱 두 곳뿐이에요. 독일의 에버랜스, 그리고 스위스의 윈지디. 대형 저속 엔진을 만들려면 무조건 이 두 곳 중 한 곳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야 하고 심지어 엔진 판매 가격의 약 8%를 로열티로 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라이선스, 한국한테만 특별히 주는 건 아닙니다. 일본의 엔진 회사들도 라이선스를 갖고 있고 이론적으로는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계약을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럼 질문이 하나 생기죠. 라이선스는 누구나 딸 수 있는데 왜 실제로 이 엔진을 찍어내는 건 한국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많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라이선스는 설계도일 뿐이고 그 설계도대로 0.01mm 오차도 없이 부품을 깎아내고 수천 개 부품을 조립해서 몇 년을 고장 없게 돌아가게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노하우거든요. 이게 바로 제조 기술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안 생겨요. 한국 기업들은 이걸 30년 넘게 쌓아온 거고요. 실제로 국내 최대 선박 엔진 회사인 HD 현대중공업은 1989년부터 무려 37년 동안 대형 엔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한 번도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한국 3사가 전 세계 저속 엔진 생산 능력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리그에서 뛰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궁금해지실 거예요. 그럼 한국 안에서는 누가 이 엔진 패권을 쥐고 있을까? 사실 이것도 꽤 치열한 삼파전입니다. 일단 업계 맏형격인 HD 현대중공업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37년 연속 세계 1위 엔진 사업부를 가진 곳인데 여기에 더해서 중소형 엔진 강자였던 STX 중공업까지 인수하면서 대형, 중형, 소형 엔진을 전부 아우르는 풀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몇 년 사이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온 한화그룹입니다. 조선업에 뛰어들면서 세계 2위 엔진 회사인 HSD 엔진 지분을 인수해버렸어요. 저속 엔진, 그러니까 원양 대형 선박용 엔진에 특히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이걸 그대로 계열사로 편입시켜서 지금의 한화 엔진으로 만든 거죠. 남의 도크만 빌려 쓰던 처지에서 이제는 엔진까지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의 키맨이라고 불리는 삼성중공업이 있어요. 자체 엔진 계열사는 없지만 조선업계 빅3 안에 드는 거대한 도크와 발주량을 가진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어느 엔진회사 제품을 주로 쓰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두 곳의 힘의 균형이 흔들릴 정도예요. 실제로 삼성중공업의 주요 엔진 수급처가 HSD 엔진, 그러니까 지금의 한화엔진 계열이기 때문에 엔진회사 입장에서는 삼성중공업을 고객으로 잡느냐 못 잡느냐가 사업의 승패를 가를 정도로 중요하단 말이죠. 재밌는 건 이 세 회사가 서로 경쟁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사가 배를 만드는 속도랑 엔진 회사가 엔진을 찍어내는 속도가 항상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쪽 계열 엔진 회사가 다른 계열 조선사한테도 납품을 하는 얽히고 설킨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겉으로는 경쟁사인데 뒤로는 서로의 고객이기도 한 거예요. 이제 이 엔진 이야기를 본진인 조선업 포항이랑 연결해 볼게요. 지금 한국 조선 빅3, 그러니까 올해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2조 702억 원을 찍었습니다.
사상 최대치예요. 13년 만에 찾아온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국내 엔진 공장들 가동률이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100%가 꽉 찬 것도 아니고 그걸 넘어섰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엔진기계 부문은 가동률이 107.5%를 기록했어요. 어떻게 100%가 넘냐고요? 원래 계획된 생산 능력을 초과해서 설비를 풀가동해 야간 작업까지 붙여서 돌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화엔진은 선박 엔진 부문이 100.5%, HD 현대 마린 엔진은 핵심 부품인 이행전 크랭크샤프트 가동률이 126%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한국 조선업의 진짜 병목은 노크가 아니라 엔진이라는 거예요. 배를 지을 자리는 있는데 그 배에 넣을 심장을 제때 못 만들어서 발이 묶이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없어서 못 판다는 말, 이럴 때 쓰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 수요의 상당 부분이 어디서 오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입니다. HD 현대 마린 엔진의 1분기 매출을 보면 중국 조선사들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했어요. 한화엔진은 수주 잔고 중에 중국 비중이 49%로 1위였고요.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중국도 돈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네 엔진 회사를 밀어주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실제로 중국에도 자체 엔진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국 내 중속 디젤 엔진 시장에서는 80%까지 점유율을 가진 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결정적으로 못 넘는 벽이 있습니다. 바로 친환경 규제예요. 국제해사기구 IMO가 선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계속 강하게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즘 발주되는 배는 대부분 LNG나 메탄올, 암모니아 같은 대체 연료를 쓸 수 있는 이중 연료 엔진을 요구합니다. 기존 디젤 엔진에 완전히 다른 연료 체계를 하나 더 얻는 거니까 난이도가 확 뛰는 거죠. 이 이중연료 엔진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 격차가 압도적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이미 2022년에 세계 최초로 메탄올 이중연료 엔진을 개발해서 지금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고요.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까지 벌써 7개국 선급 인증을 받았습니다. 반면 중국 기업들은 비용 경쟁력은 있는데 배출가스 제어 기술에서 몇 년 정도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환경 규제가 강해질수록 한국 엔진 회사들의 해자는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시장은 커지는데 그 커진 시장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선수는 안 늘어나는 거죠. 이거야말로 규제가 만들어낸 진입장벽 아니겠습니까? 정리해 볼게요. 중국이 배를 압도적으로 많이 만드는 시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배를 움직이게 만드는 심장은 여전히 한국 손에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 조선업이 웃을 수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몸통을 내주는 대신 심장을 쥐고 있는 전략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 심장 언제까지 우리 손에 있을까요? 라이선스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라이선스를 실제 압도적인 생산력으로 바꿔내는 건 아무나 못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언제까지고 이 제조 격차를 못 좁힐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 엔진 삼국지의 승자가 누가 될지 좀 더 깊이 파보겠습니다.